오늘도 시장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 마켓세븐에서 얻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2부 첫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할 분 소개해드릴게요.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의 이화쟁 과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오늘 마켓세븐에서 우리가 알아볼 시장에 관련 이슈는 무엇인지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네, 이재용 부회장의 결단, 투자 시계가 재가동됐습니다. 전일 이제 장 마감 한 30분쯤을 앞두고였었던 것 같아요. 삼성의 투자 소식이 전해졌는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3년간 240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제 금액만 놓고 보면은 투자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네, 좀 맞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네, 우선 어제 삼성그룹에서 240조에 대한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국내 투자 같은 경우에는 180조 정도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네. 2018년도에도 180조를 투자하긴 했었는데 그 당시 반도체 비중이 90% 정도였어요. 사실 이번에도 240조를 투자한다고 했지만 사실 구체적으로 규모에 대해서는 부분은 나오지는 않았지만 사실 다른 증권사들 관련 코멘트도 여러 개 보긴 했지만 반도체 비중을 대략 한 IBK 투자증권에서 어느 정도 예상치가 나왔는데 대략 200조 정도는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뭐 어제 관련 내용을 보시다시피 메모리보다는 이미 글로벌 1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보다는 비메모리에 대한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을까 좀 생각되어지는데요. 물론 그 중에서 어제 그래서 비메모리 관련 이제 소부장 업체들이 좀 주가가 30분 남겨놓고 좀 많이 상승을 보이는 모습을 좀 보였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메모리와 비메모리에 대한 부분은 150조를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남은 50조에 대해서는 좀 M&A에 대한 또 투자 재원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어제 또 M&A 관련주 칩스미디어나 YK, 에이테크 솔루션 같은 모습도 같이 덩달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좀 상징적인 말을 한 게 있는데 제2의 반도체를 육성하겠다라는 멘트가 좀 많은 좀 상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CDMO 사업에 대해서도 뭐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뭐 향후 2023년까지 글로벌 1위를 가져가겠다는 모습도 보여주면서 좀 바이오주에 대한 모습도 장기적으로 모습을 보일 수 있겠고요. 한 40조 정도는 바이오와 기타 AI나 5G에 대한 투자가 있는데 막 바이오 정도는 한 25조 정도는 투자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바이오 등등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이제 풀려날 때 시장에서 그리고 투자자분들이 기대하던 게 바로 이거 아닌가요? 삼성의 통 큰 투자. 네. 그게 나와준 거예요? 네, 그렇죠. 사실 파운드리에 투자 대한 지연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번 시장을 통해 가지고 어제 코멘트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파운드리에 대한 투자를 앞으로 조기 집행을 하겠다. 결국 그런 부분들이 어제 시장이 좀 반응을 많은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네. 사실 어제 좀 물론 루머도 있었지만 사실 삼성 SDI가 이제 급락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사실 뭐 시장에서 좀 루머가 돌긴 했는데 사실 삼성 SDI는 뭐 지금도 잘하고 있고 중국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제에 대한 영향은 조금 미미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크게 염려를 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삼성물산이나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인 모습을 좀 보여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삼성바이오에피스,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공장이 3개가 이미 완공이 됐고 제4공장 역시도 2003년도에 완공된다고 하면은 세계 1위로 이제 오히려 압도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중점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삼성바이오에피스 역시 신약 개발이나 이제 백신, 유전자 치료제 등 차세대 치료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CDMO 신규 진출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반도체는 뭐 어차피 더 좋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오히려 바이오 쪽 분야에 대해서도 조금 좋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삼성그룹주 하면은 삼성전자,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물산 등등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어제 삼성전자가 이 삼성의 투자 계획 발표 이후로 갑자기 주가가 막 올라가는 모습이 확인이 됐거든요. 네. 이런 거는 또 분봉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주가를 3시 이후로 분봉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실히 좀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는 모습이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이번 삼성 투자의 결정으로 인해서 과장님께서는 삼성그룹 중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은 뭐라고 보세요?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물산?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좀 중요하게 보지만 물론 삼성전자도 뭐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사실 휴대폰에 대한 기대 부분도 있기 때문에 덩달아 휴대폰도 지금 이제 예판에
매진된 상태이긴 하지만 반도체 우려에 대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 리스크가 해소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좋습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좋고 그 삼성물산 역시 어차피 그룹 건설 투자이기 때문에 공장 증설을 하게 되면 결국 삼성 그룹 건설 투자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네.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가 조금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 루머를 얘기하셨는데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어제 삼성 SDI가 좀 많이 빠졌거든요. 네. 그 이유는 뭐예요? 찰실현 매물과 함께 이 삼성그룹에 투자해서 뭐 2차 전지 쪽은 규모가 적을 것이다 뭐 이런 이슈 때문인가요? 어제 관련된 네. 코멘트 중에서는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투자 무산이 된 거 아닌가라는 이제 루머가 시장에 돌긴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마이너스 5% 갔다가 결국에는 마이너스 3% 되긴 했지만 사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어제도 삼성 SDI는 장중에 LG화학의 시총을 따라잡는 모습까지 보여줬고 아주 향후 기대감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 이분이 투자 무산과 좀 별개로 봐야 될 것 같고 물론 오늘 2차 전지에 대한 수급이 반도체로 좀 빠지는 모습도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하반기 실적 좋다고 저번 주에도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큰 부분은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락이 나온다고 하면은 분할적인 매수로 접근하는 기회가 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제에 대한 부분은 좀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삼성그룹주들까지 저희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서두에 이제 과장님도 반도체 분야의 공격적인 투자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삼성전자가 강조를 하면서 가장 반응이 강했었던 섹터로 중소형 반도체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쪽에서 좀 대표되는 종목, 상징적인 종목들을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원익 IPS입니다. 반도체 장비 쪽을 보는 투자자라면 좀 필수적으로 봐야 하는 종목일까요? 원익 IPS는? 네, 어제 많은 관련주들이 많은 분들이 여쭙고 또 관련 저도 자료를 찾아보니 원익 IPS 자체는 빠질 수가 없는 네. 회사더라고요. 사실 반도체 장비주 중에서도 가장 대장주고요. 사실 최근에 모든 애널리스트 리포터들이 서부장 관련 업체나 반도체 업체들에 대해서 목표가를 많이 하향을 했습니다. 하반기 실적 둔화, DRAM 가격 하락, 사실 모건 스탠리가 2주 전에 발표한 겨울이 온다 리포트를 통해서 네. 그에 대한 업황 둔화에 대한 부분이 나왔는데 사실 오늘 아마 조만간 오늘 아니면 이번 주나 다음 주쯤에는 아마 다시 목표가를 조정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파운드리 지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 부분들이 다 해소가 돼버렸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도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원익 IPS에 대한 좀 좋은 부분이 있는데 그중에 3개를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우선 원익 IPS에 대한 매출 비중이 80%가 삼성전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메모리와 비메모리에 대한 모두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규 고객 라인에 대한 부분이 이제 공급사 대비해서도 신규 수주나 매출에 대한 인식이 가장 먼저 이루어진다는 부분이 원익 IPS를 꼽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제 코멘트 부분에서도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이 공장 증설과 투자에 대해서 빠르게 진행할 거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오늘 관련 원익 IPS뿐만 아니라 관련 모든 소부장 업체들이 같이 동반 상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익 IPS 전일 주가 상당히 강했고요. 이 종목도 분봉 차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중소형 반도체주들도 3시 전후를 기점으로 상당히 가파른 상승폭을 보여줬고요. 역시나 분봉이 어제 모멘텀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익 IPS는 좀 포트에 담아가도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어제 제가 대부분의 업체들을 네. 이제 차트를 한 번씩 봤는데 대부분 다 똑같습니다. 맞아요. 네. 사실 물론 어느 게 제일 좋고 제일 좋은 걸 찾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아마 덩달아 모습을 보일 거예요. 어제도 시간에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시긴 했지만 네. 사실 원익 IPS가 제일 괜찮은 기업이고 제일 실적으로 인해서도 올해 하반기나 내년쯤에 더 성장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떨어진 부분에 한해서 물론 오늘 조금 오른다고 가정을 한다 치더라도 네. 사실 그 정도의 과연 만회를 할 수 있을까? 사실 원익 IPS는 그 떨어지기 이전에도 괜찮은 어느 정도 실적이 좋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오늘 10% 5% 상승한다 치더라도 중장기로 본다고 하면은 큰 손실을 보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굳이 좋게 보는 입장에서 오늘 굳이 고민을 할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구독자분의 한 분이신 장대양봉님께서 원익 IPS 테스가 대장이지라고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다음 종목 테스인지 어떻게 아시고 이렇게 댓글을 다셨는지 모르겠네요. 다음 종목으로 테스 보겠습니다. 역시 주가 강했고요. 2분기 실적 잘 나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리포터를 이제 좀 보니까 테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조금 부진할 수는 있겠지만 신규 파운드리형 장비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존재한다라는
코멘트가 있던데 이 종목도 좀 기대할 만한 종목일까요? 네, 먼저 실적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2분기 실적이 좋았습니다. 이제 좋았던 이유가 사실 3분기 실적이 사실 작년 하반기에 있던 수주가 매출이 조기 인식이 돼버렸어요. 2분기에. 그렇다 보니 하반기 3분기에 들어올 매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지 보수에 대한 매출이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리포트에도 보시다시피 한 30, 40% 정도는 빠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시장에 다 반영됐고 시장에서 이미 다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3분기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말씀드렸다시피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3분기 한 후반주쯤 되면은 반도체 정권종에 대한 투자가 재개되고 수주가 잔고가 증가하게 되게 되면 오히려 그에 대한 실적보다는 수주 기대감이 큰 부분이고 말씀드렸다시피 파운드리에 대한 증설이 앞당겨졌기 때문에 얼른 그런 부분이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테스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테스도 역시나 원익 IPS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원익 IPS, 테스, 많은 투자자분들께서도 좀 전통적이면서도 상징적인 대표적인 수혜주로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저는 이제 과장님께서 이 삼성의 반도체 투자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보시는지 궁금해지네요. 사실 모두가 알려진 탑픽은 원익 IPS고요. 네. 이제 저는 오늘 숨겨진 탑픽을 가져온 게 사이맥스입니다. 이게 웨이퍼 이송 설비 전문 기업인데요. 이제 공정과 공정 사이에서 이제 웨이퍼가 사실 좀 미세한 부분이고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송하는 이제 자동화 시스템을 만든 게 이제 웨이퍼 이제 그 사이맥스가 하는 업체인데 사실 3년 전에는 이제 일본 업체가 이제 독과점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국산화가 이제 일본 수출 규제로 해서 국산화하면서 성공한 회사가 사이맥스인데요. 이제 매출처는 세메스가 있고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스, 원익 IPS가 이제 주로 장비사를 통해 가지고 삼성전자에 납품을 합니다. 이 중에서 세메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자회사인데요. 매출의 비중이 50% 이상을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메스 같은 경우는 매출이 작년 기준으로 2조가 나왔어요. 아직 비상장이기 때문에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많긴 한데 사실 삼성전자 자회사고 세메스가 매출이 계속 증가하게 된다면 저는 해외 업체인 줄 알았어요. 이름만 듣고는. 천안에 있는 회사인데요. 네. 사이맥스도 만약에 사이맥스에 대한 매출도 같이 늘어나게 된다면 오히려 사이맥스도 같이 덩달아 상승하는 효과를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현재 ATM 자동화 이제 로봇 이송 장비다 이제 이송 장비가 개발 완료가 된다고 하면은 내년에 상용화될 수가 있거든요. 내년 상용화가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삼성전자 거래선 부분에서 매출처가 오히려 다양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점. 그렇게 된다면 실적이 가시화될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좀 실적 관련해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 2019년에 835억 정도 매출이 나왔고 작년에 1,700억 정도가 매출이 나왔어요. 2배 성장을 했죠. 올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이미 1,40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물론 하반기 업종 둔화가 된다고 했지만 물론 어제 같은 일이 나왔기 때문에 더 좋게 본다고 했을 때 2,500억, 2,800억 정도 매출액을 잡는다고 하면은 최근에 지금 가격대가 18,250원이긴 한데 이번 이로 인해서 매출처가 확대가 되고 매출이 좋아진다고 하면은 3만 원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이맥스는 어제 이제 주가가 한 4%대 오름세로 끝이 났습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와 원익 IPS 그리고 세메스가 주력 고객사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동사에 대한 긍정적인 실적 전망을 가능케 하는 고객사인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 반도체 공정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역시나 이 사이맥스 제품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는 3만 원까지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얘기와 함께 탑픽으로 오늘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마켓세븐에서는 전일장 마감을 앞두고 나온 삼성의 투자 계획 이슈로 삼성그룹주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쪽에 대한 얘기를 오늘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